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오다 보니까 오늘 날씨가 참 화창하고 근사하구나 싶어서 그런 가을날을 뒤로 하고 이 안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께 그래도 여기 와 계신 보람이 있도록 제가 얘기를 잘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습니다. 이거 PPT가 어디 떠요?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? 네. 제목이 그럼 지금 보여요? 네. 저기 마님이 저예요. 우리가 왜 친해지면 이제 공식적인 타이틀로 부르지 않고 별칭, 별명 부르잖아요. 제가 회사 다닐 때 한 30몇 이렇게 되니까 저한테 최 대리님, 뭐 이렇게 최 차장님 이렇게 안 하고 아씨 있어? 이렇게 아시라 그러더라고요. 그러더니 거기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직급이 올라가고 나이가 좀 들고 그러니까 저를 마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. 마님 계셔? 이렇게. 근데 그때는 이게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이러더니 지금은 제가 스스로 제가 마님이에요. 이렇게 얘기할 만큼 저도 마음에 듭니다. 요즘은 책방 마님으로 살고 있습니다. 소개받은 대로 카피라이터로 시작을 해서 제일교육에서 20여 년 아니고 한 30년 했죠. 네, 30년 카피라이터로 일을 하다가 작년에 그 선능력 근처에 책방을 오픈했습니다. 여러분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드릴 얘기가 이 사진에 있어요. 이 사진이 누구 사진인지 아시겠어요? 유명한 사진인데 보신 적 있을 거예요. 그죠? 생각나는 이름 있습니까? 아니 까르티에 브레송이라는 사람의 유명한 사진인데요. 이 양반이 사진을 찍으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게 중요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제가 결정적 순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 인생에도 있어요.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한창 젊은 분들이 많으셔서 인생을 살면서 결정적 순간이었어 라고 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인생을 살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각자 나이에 맞춰서 지난 날들을 한번 잠깐 돌아보세요. 그러면 그때가 나한테 결정적인 순간이었어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고 나니까 그 결정적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가가 그 향후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더라. 그래서 이 결정적 순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오늘 할 건데요. 우리가 좋아하는 일본의 작가죠.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제 에세이집 중에 이 먼 북소리라는 에세이가 있어요. 그가 오늘날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기 전에 쓴 에세이인데요. 이분이 알다시피 이렇게 작가가 되기 전에 동경에서 카페를 하고 있었어요. 재즈 카페를. 음악에도 아주 조예가 깊죠. 그래서 그 카페가 잘 돼서 이렇게 무탈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먼 데서 북소리가 들리더랍니다. 근데 그 북소리가 마치 하루키에다가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 귀에 들려왔다. 뭐 그게 진짜로 들렸겠어요?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 신호를 알아차린 거죠. 근데 여기서 하루키가 잘한 것은 잘 되고 있는 재즈 카페를 과감하게 접고 그가 그 소리를 따라서 긴 여행을 떠났어요. 한 3년간의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. 그러면서 여행도 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때 쓴 것이 노르웨이의 숲이에요. 유명한 이제 작품이 됐고 유명한 작가가 됐죠.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때가 하루키라는 작가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었을까? 근데 만약 그가 떠나라 하는 먼 북소리를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지금 못했다거나 혹은 알아들었어도 아까워서 이게 잘 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냥 있었다면 아마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의 행로는 지금 우리가 아는 하루키하고는 매우 달랐을
가능성이 높다. 저한테도 결정적인 순간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40 조금 넘었을 때 두 번째 봉우리가 감지가 됐어요. 첫 번째는 앞에 장관님도 얘기하셨다시피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나왔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해라는 거에서 오는 거를 이제 그 봉우리를 넘었던 게 첫 번째. 근데 한 20년쯤 이제 저도 일을 잘하고 평가도 받고 이러면서 그 여자라고 하는 봉우리는 웬만큼 넘었네라고 할 즈음이 되니까 아, 이게 내가 늙나 봐? 이런 두 번째 봉우리가 이제 툭 앞을 가로막았어. 여러분들이 아직 젊어서 혹은 어려서 이 얘기는 아직 공감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각자가 마주하는 봉우리는 성격은 달라도 뭐가 다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회사를 1년을 쉬고 저는 오래도록 걸으러 갔어요.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하는 산티아고인데 제가 2006년에 이제 여길 갔는데 돌아보니까 여길 간 게 잘한 게 아니고 어쨌든 뭔가 이게 봉우리가 왔구나. 두 번째 넘어야 될 봉우리가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알아차리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했다라는 게 제가 잘한 건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광고를 오래도록 했는데 광고 업계는 그 어떤 업계보다 사이클이 짧아요.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현장을 1년 가까이 비운다는 건 사실 도박이에요.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내 자리가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고민 끝에 여기 하루하루 출근해서 월급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과감하게 이럴 때는 일단 현장에서 떠나는 거, 브레이크를 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1년간 휴직을 하고 오래도록 걸으러 떠났죠. 그게 그 후에 10년을 저를 살게 해준 힘이었다고 생각해요. 근데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이 나한테 올 때 바로 그 시점에 그 의미를 알아차리는 거는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결정적 순간이었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알기는 쉽지 않은데 제가 앞에 예를 들면서 하루키 예를 들면서 그가 먼 데서 북소리가 들려온다는 그 신호를 알아차렸어요. 만약에 그거를 알아차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시피 중요한 건 그 결정적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이냐 이걸 내가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알아차리냐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그 소음 속에서 신호들이 계속 나한테 와요 실제로 근데 이것이 소음이냐 신호냐라는 거를 구분해서 나한테 올라오는 신호라는 걸 감지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왜 가끔 몸이 심하게 아파서 이렇게 뭐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알아 누울 때 있어요. 근데 그때 이렇게 돌아보면 아 그때 그게 내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무리하지 않았어야 되는 사인이 왔는데 그걸 내가 놓쳤네 혹은 알았는데 그냥 무시하고 달렸네. 그때 만약에 내가 그걸 알아차려서 좀 조심했다면 혹은 일을 줄였다면 무리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큰 병이 되지 않았을 건데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. 근데 그 우리가 잘 몰라요. 왜?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.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의 풍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눈을 뜨면 처음에 뭐 해요? 스마트폰부터 봐요. 그죠? 그리고 뭐 학생이건 혹은 일을 하시는 분이건 늘 아침 시간은 급하고 빨리 가니까 일단 뭐 샤워하러 가거나 머리를 감거나 그런데 나는 우리 집 욕실에 있지만 얘는 벌써 출근을 해 있거나 혹은 학교에 가 있어요. 급하니까. 그래서 일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그날의 스케줄을 생각하면서 아 오후 2시에 오늘날 우리 부장한테 뭐 보고를 올려야 되는데 이거 아직 안 했는데 혹은 오후에 우리 클라이언트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거 준비 아직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? 얘는 벌써 출근해서 달리고 있어요. 거기에 내 안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감지할 만한 여력이 우리한테 별로 없어요. 그 얘긴즉 우리는 늘 안테나를 바깥을 향해서 세워요.
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, 내 위에 상사가 어떤지, 우리 회사의 지금 기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, 혹은 고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, 큰 트렌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, 늘 안테나는 바깥으로 향해져 있다. 그래서 이런 안테나를, 물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중요합니다.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균형이 필요하다. 바깥을 향해서 안테나를 세우는 것만큼 실은 내 안쪽으로도 향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나의 내면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어떤 신호를 보내는데, 그걸 내가 그때그때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. 그래야 그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가지 않고, 지금이 이거 되게 중요한 거구나, 나한테. 이거를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. 근데 많은 경우 지나간 다음에 알죠. 알았더라면 다르게 선택하고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었을 건데. 이제 두 번째는요, 내가 알아차렸어요.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구나, 결정적이구나.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럴 때 기업들이 하는 행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게 자기 인생을 사는데도 꽤 인사이트를 많이 줍니다. 예를 들면 기업의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러면 그 기업은 어떻게 하겠어요?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. 그러면 기업들은 일단 예산과 시간과 인력을 거기다가 투입을 많이 하겠죠. 그 회사의 중요한 일이니까.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늘 그렇게 해요. 시간을 주고 예산을 주고, 그리고 잘하는 인력들을 그 일에 우선적으로 투입합니다. 이거를 우리 개인 인생에 한번 대입을 해봐요. 내가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? 나도 내 인생에 중요한 자원들을 투입하는 거예요. 근데 개인들이 동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는 게 뭐냐? 저는 시간과 노력 같아요. 내가 고민하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을 내가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문제에 답을 찾기 위해서 투입하는 것. 시간과 노력. 제 경우에는 휴직을 해서 시간을 얻었고, 그리고 저하고 있으면서 생각하고 뒤집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했던 건데,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, 우리가 보통 바쁘게 살다 보면 이 겨를이 없어요. 하루를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자려고 저녁에 누워서 생각해 보세요. 그 중에 내가 내 시간을 나에게 중요한 문제에 쓴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, 이런 순간에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네.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들을 동원을 해서 투입을 하는데, 대부분 그거는 시간하고 노력이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지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대부분 우리는 을로 살아요. 을로. 우리가 원해서 을로 사는 건 아니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속한 업종이 을인 경우도 있고, 또 내가 그 회사에서 을의 포지션일 수도 있고, 이걸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더더군다나 가끔씩 일부러 의식적으로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씩 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, 제가 앞에서 오래도록 걸어본 경험을 얘기를 했는데, 제가 해보니까 걷는다는 행위야말로 혼자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, 걷는다는 행위는 단지 내 몸만 움직이는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더라, 대단히 정신적인 행위일 뿐더러 생각하기에도 제일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도 우리는 정신적인 이제 활동이니까 생각해야지 그러면 책상에 앉는 걸 생각하지만 뜻밖에도 온몸으로 하는 활동이더라. 그래서 옛날에 철학자들이 그렇게 시간만 나면 산책을 즐겼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.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앞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일부러라도 가지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가장 혼자 있는 시간이 적은 사람이 누군가를 봤더니 저는 결혼한 분들 같아요.
일단 배우자 그리고 아이들 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이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그래서 각자의 배우자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좀 허하셔서 특히 휴가 때 일주일쯤 혼자서 어딘가에 가서 뭐 멀리 꼭 떠나야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우리 이 서울 주변에도 걷기 좋은 길들이 많으니까 중요한 거는 집중적으로 자기 혼자 있으면서 한번 걸어보는 거, 그리고 자기 인생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화두를 하나 들고 피하지 말고 생각하고 뒤집고 생각하고 뒤집고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라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. 이런 시간을 통해서 기대하는,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첫 번째 하나는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살다 보면 내 마음은 일로 가지만 이게 유리하다니까 혹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 내려야 되는 결론들이 태반인 것 같은데, 저는 글쎄요, 이게 이제 특히 젊은 시절에서 나이들이 들면서 중반을 후반을 향해서 달릴수록 그렇게 많이 살았으니까 정말 자기한테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유리해 혹은 저거 해야 돼 이런 거 말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시간을 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. 그러면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어느 순간 이게 생각의 주체가 제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 와요. 제 머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생각들이 펼쳐지는 무대가 될 뿐이고 A라는 생각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는 그거 아니잖아 B라는 생각이 들어왔다가 또 C가 들어왔다가 또 뒤집어졌다가 이러면서 굉장히 단단해집니다, 생각이.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좀 지나가고 나면 말미에 아하 하는 순간을 아마 맞닥뜨리게 맞이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름 붙이기를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. 이 세상 내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.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, 이 시점이 내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이야 라고 느끼신다면 그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봉우리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화두처럼 들고 충분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한번 해보시라.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 그 이후에도 많이 흔들려요. 제가 보니까 우리가 깨달은 사람을 도인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을 범인,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은 도인과 범인의 차이는 깨닫고 못 깨닫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게 지속성, 일관성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하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자리에서 또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해요. 그럴 때 내가 시간을 꽤 집중적으로 들여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결론에 도달을 했다면 그것이 그 이후에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주는 힘이 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가끔씩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고, 그리고 특히 결혼한 분들은 상대에게도 그런 시간을 좀 허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시면 좋겠다.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하고 싶은데, 우리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평상시에 지내는 시간은 내가 갑이기가 참 쉽지 않아요.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을 제가 가져보시라는 또 하나의 뜻은, 이유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갑이 될 수 있는 시간, 다 이렇게 놓여놔서 그런 자유로워져서 속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져서 그 시간만큼은 내가 갑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다.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그런 시간을 조금씩 내셨으면 좋겠고, 우리가 최근 특히 일하고 삶하고의 균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나하고 외부 사이에도 균형을 좀 생각하시라, 이루시라.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테나를 우리는 대부분 바깥을 향해서 뻗고 있는데 내 안쪽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내 안쪽을 향한 안테나도 좀 세워두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책방에 가시는 거다. 그래서 혹시
뭐 강남에 나오실 일이 있으면 저희 책방에 오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얘기는 마칠까 하고, 특히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.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인가? 지나갔는가? 지금인가? 혹은 앞으로 올 것인가?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인지를 어떻게 알 것인가? 결정적 순간이라고 알았다면 나는 뭘 어떻게 할 것인가? 이런 얘기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just 거의 20분에 마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최인하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.